오늘은 이 귀여운 아귀로 맛있는 음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선배님 레스토랑을 방문하면서 아귀 요리를 하나 배우게 됐는데요. 정작 아귀는 굽기만 해봤지 태어나서 손질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대한 10kg짜리 아귀를 가져와가지고 손질해보는 시간부터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양쪽에 있는 날개를 모두 제거해 주신 다음에 꼬리도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귀를 발라당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특이한 생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배가죽을 쭉 잘라가지고 내장을 드러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간입니다. 아귀의 간은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인 거위의 간, 푸아그라랑도 동급으로 취급을 받는데요. 이 간을 이용해서 특별한 요리는 조금 나중에 하고 나머지 손질도 마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장들을 모두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부위는 아귀의 위라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 부분은 깔끔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수육 같은 걸로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의 내공은 없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가 조금 흉하니까 살짝 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껍질을 모두 벗기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일반적으로 아귀찜집에서는 이 껍질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껍질이 전부 다 무게이기 때문에 그냥 순살로만 아구찜을 하면은 양이 너무나도 적어지기 때문이죠. 아래쪽에 뼈를 따라가지고 살살살살 긁어내시면서 가죽을 모두 다 벗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껍질들은 데쳐가지고 드셔도 좋지만 오늘은 순살 아구찜을 한번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껍질을 모두 다 제거해 줄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꼬리 부분, 여기가 바로 오동통한 순살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을 제외하고 살이 많이 나오는 부위가 있는데 그거를 얻으려고 지금 얼굴 쪽에 있는 껍질도 벗겨주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얻고자 하는 부위는 얼굴 쪽에서 나오는 볼살입니다. 이 부분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마치 돼지고기의 항정살처럼 굉장히 쫀득쫀득한 부위라고 하네요. 이제 몸통을 분리해내야 되기 때문에 머리 쪽에 있는 뼈를 쳐내가지고 아가리 부위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위는 한번 씻어서 살짝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기가 한결 더 편해지셨죠? 이 상태로 껍질을 벗겨주셔야 돼요. 이 아귀나 물텀벙이 이런 종류의 것들은 찐득찐득한 점액이랑 껍질이 살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조리하면은 씹었을 때 질겅질겅하는 느낌이 납니다. 우선은 등 쪽에 있는 척추를 따라가지고 살을 양쪽으로 갈라서 살코기만 분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떠낸 부위가 바로 뼈가 하나도 없는 순살 부위입니다. 아까 아귀가 무려 10kg짜리였는데 고기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아구찜집에서 순살 아구찜으로 만들면 얼마나 양이 적을지 여러분도 이제 상상이 가시죠? 이렇게 손질한 녀석 중에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통으로 조리를 할 거고요. 나머지 한쪽을 3등분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요리를 해볼 겁니다. 3개로 잘라놓은 아귀 같은 경우에는 해동지에 한번 싸서 물기를 최대한 줄여줄 거예요. 이 해동지에 쌓은 녀석들로 양식 요리를 하나 해줄 거고 나머지 통으로 된 녀석은 한식 아구찜 스타일로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기가 제거될 때까지 잠시 치워두고요. 우리가 아까 건져낸 또 하나의 재료가 하나 있었죠? 바로 아귀 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바로 10kg짜리에서 나온 아귀, 왼쪽 같은 경우는 아귀 간을 따로 파는 업체에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요거는 아귀가 1kg에서 2kg 정도 사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아귀 간으로 무엇을 할 거냐? 저는 어릴 때 요리 만화책에서 이 아귀 간이 굉장히 맛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맛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만드는 거는 안키모라는 찜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간에는 어떤 동물이든 혈관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제거해 주셔야 돼요. 혈관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씻어가지고 가져와서 물기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기와 혈관이 말끔하게 제거된 녀석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10분 동안 재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한번 씻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물기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드는 안키모 같은 경우에는 아귀 간의 순수한 맛을 즐기는 요리이기 때문에 아귀 간으로만 요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세척하고 염장된 녀석을 가져와서 랩으로 이렇게 돌돌돌돌 김밥처럼 말아주면은 식재료 준비는 모두 완성이 된 상황인데요. 요 양쪽 끝을 랩으로 막아서 원통용으로 잘 익혀지도록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해줄 작업이 있는데 쿠킹 오일을 가져와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열이 골고루 잘 퍼지도록 해주는 작업입니다. 요걸 찜기에다가 넣고 30분 동안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함께 먹을 고명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바라 오일이라는 건데 수도꼭지 자바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 오일을 이런 식으로 잘라놓으면 쭉쭉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자바라 오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일을 한 면을 전부 다 자르는 게 아니라 45도 각도로 틀어가지고 촘촘하게만 만들면 분해는 되지 않으면서 촘촘히 칼집이 들어간 상황이 됩니다. 요거를 염장을 해줄 거예요. 염장을 30분 정도 해주시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나면서 아삭아삭 씹히는 오이의 식감이 좋기 때문에 고명으로 써줄 거고요. 폰즈를 하나 만들 겁니다. 군만두 같은 걸 찍어 먹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간장과 식초를 섞어가지고
넣어가지고 한번 달여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재료를 다 넣은 다음에 한번 훅 끓여주시고 끓어오르면 여기에다가 가스오부시를 넣어가지고 맛을 첨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로 건지면은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나는 폰즈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앙키모가 전부 다 쪄졌습니다. 쿠킹 오일을 벗겨주고 살살살살 빼서 한번 잘라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잘립니다. 칼로 그냥 쓱 긁기만 해도 잘라지는데 코인 형태로 모양은 또 잡혀있는 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부드럽냐면은 젓가락을 가져와가지고 살짝 눌러주기만 해도 이렇게 쭉 잘릴 정도니까 정말 부드럽게 조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걸 접시에다가 옮겨 담아주신 다음에 오이와 폰즈 소스를 사용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드시면 되는데 요걸 먹었을 때 드는 느낌은 마치 성게를 씹어 먹는 듯한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었고요. 오이와 폰즈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버터 같은 식감의 요리였어요. 그런데 저는 푸아그라 같은 것도 그냥 먹는 것보단 구워서 먹는 걸 훨씬 좋아하는데요. 아귀간도 한번 구워 먹으면 어떤 맛이 나는지 바짝 익혀봤습니다. 저는 날것으로 나오는 소간보다 순대에 들어가 있는 그 퍽퍽하게 익힌 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성이기 때문에 이 간도 완벽하게 바짝 익혀가지고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안키모에 비해 가지고 확실히 부드러운 맛은 덜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감칠맛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것도 익힌 간을 좋아하시는 분께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사이에 발려난 아귀살에 수분이 모두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양식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고든 램지 스타일로 요리를 해볼 거예요. 지금 뿌리고 있는 건 커리 파우더입니다. 이 커리 파우더가 아귀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맛소금이랑 후추 정도만 살짝 뿌려가지고 수비드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공팩에 넣어서 48도 온도에 40분 정도만 열을 가해서 속을 익히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소스를 만들 겁니다. 지금 집어넣은 거는 홍합과 화이트 와인인데요. 뜨거운 팬에 넣어두고 30초만 익히면은 이렇게 홍합들이 모두 다 입을 벌립니다. 홍합의 육수를 만드는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나머지 살들은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소스와 함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홍합 육수도 한번 걸러서 말끔하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는 채소를 준비해줘야 되는데 샐러리와 양파 그리고 마늘 정도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당근을 넣지 않은 이유는 오늘 노란색은 다른 녀석이 내주기 때문입니다. 얘는 바로 사프론이라고 하는 사프론꽃의 암수를 말린 녀석인데요. 지금 제 손바닥 안에 있는 저 정도의 양이 한 8만원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한 20장 정도만 넣어줘가지고 채소들과 함께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프론을 넣으면 향도 향이지만 색이 은은한 병아리 색깔 같은 걸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소스가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재료들을 모두 다 넣어준 다음에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하고 한 소끔 끓여주시면은 사프론 크림 소스가 나오는 거죠. 그 사이에 전부 다 익혀진 아귀를 가져와서 물기를 모두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팬에다가 한번 구울 거기 때문에 물이 뚝뚝 흐르는 상태로 구워주면 마이야라도 잘 안 되고 찍찍 늘러붙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엔 달궈진 팬에다가 겉면을 말린 아귀를 가져와가지고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기름을 조금씩 끼얹어 주시면서 겉에 부분이 바삭해지기만 구워주시면 됩니다. 수비드로 이미 안쪽이 다 익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구워진 아귀를 가져와가지고 크림 소스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끼얹으시면서 조리를 하면은 서양식 아귀 스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식인데요. 요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미나리와 대파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매운맛이 나는 아귀찜 소스를 만들 거예요. 오른쪽 아래 적힌 재료들을 몽땅 다 넣어준 다음에 그냥 섞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귀찮음을 덜기 위해 가지고 전분까지도 몽땅 다 때려놓고 한 번에 섞어줬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요리를 할 때 따로 전분물을 풀어주지 않아서 굉장히 간편합니다. 큰 냄비를 가져오신 다음에 바닥에 콩나물을 깔고 통으로 자른 아귀살을 얹어주고 볼살과 나머지 부위들도 전부 다 넣어가지고 물을 반컵 정도 두르고 한번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콩나물의 수분과 여분의 물로 10분 정도 쪄주신 다음에 나머지 재료들을 모두 다 넣고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나리만 제외하고 나머지 재료만 다 넣어주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꾹꾹 눌러가지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법은 가위로 잘라서 단면이 하얗게 변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대충 섞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맨 마지막에 미나리와 참깨를 듬뿍 넣어가지고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은 뭐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뭘까요? 왼쪽에 있는 녀석이 바로 미더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오만둥이란 녀석입니다. 가끔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걸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얘네들은 살짝만 익혀주셔도 되니까 맨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훨씬 더 질기지 않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아귀찜을 만들어 봤는데 왼쪽은 커리와 크림 소스가 들어간 서양식 아귀찜, 오른쪽은 한국식 아귀찜입니다. 두 가지를 전부 다 맛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구워가지고 넣은 게 괜찮았어요. 나중에 집에서 아귀찜을 만들게 되면은 아귀만 따로 한번 구웠다가 겉을 바삭바삭하게 만들어가지고 찜을 하면은 훨씬 더 식감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귀찜도 맛있지만 요건 그냥 탱글탱글하기만 한 부분이라서 겉부분이 조금 더 바삭바삭하면은 식감이 훨씬 더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귀로 한번 진지하게 요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거를 손질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귀찜에 왜 이렇게 많은 콩나물이 들어가는지 말이죠. 실제로 집에서 손질을 하면은 버리는 부위가 먹는 부위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요거는 역시나 밖에서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그런 요리
요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맛있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